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이번 영상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해외 축구 소식. 이번 소식은 영국 BBC가 토트넘에게 이례적인 비유를 하면서 이번 시즌 리스크에 대한 전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BBC는 토트넘을 동화 속 주인공으로 묘사해서 화제인데요. 캡틴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을 동화 신데렐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연 BBC가 토트넘을 신데렐라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BBC가 이런 비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런 BBC의 비유가 왜 찰떡이었는지, 또한 왜 토트넘의 후반기가 리스크가 커진다고 분석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국 BBC가 이번 시즌 토트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마치 항상 신데렐라 같은 팀이라 매우 매력적이지만 항상 들러리만 서고 결코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팀이다. 반면 덜 아름다운 팀들은 승리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참가할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그게 이번 시즌이 될까라고 말했습니다. BBC가 말한 신데렐라의 비유는 이쁘고 매력적이지만 항상 들러리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진짜 비유가 대단하긴 한데 들러리라는 표현은 정말 손흥민의 팬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오히려 덜 아름다운 팀들이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결과를 가져오는 팀들이 잘한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그래도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참가하니까 토트넘에도 기회가 올까요? BBC는 토트넘의 이번 시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많은 칭찬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 있었고 지난주 레스터와의 경기 전반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들이 이번 시즌에 탑4 자리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강했을까? 대답은 아마도 그렇다는 것이다.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데안 클루셉스키, 브레넌 존스, 히샬리송과 같은 선수들이 이미 공격진에 포진해 있는 가운데 이제는 매우 기교가 뛰어난 윙어 윌슨 오더버트와 6,500만 파운드의 가치를 지닌 스트라이커 도미닉 솔랑케까지 추가했다. 이는 엔지볼 스타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완벽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단 BBC조차도 토트넘의 올여름 보강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클럽 레코드로 솔랑키를 데려온 것과 윌슨을 데려온 것을 대표적으로 꼽았는데요. 두 선수 모두 엄청난 링크 없이 갑자기 뜬금포로 온 선수들이라 신기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BBC는 NG볼에서 선수 퀄리티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촌철살인 같은 분석이었죠. NG볼 스타일은 특히 최전방에서 깊고 재능 있는 스쿼드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선수들은 매 경기마다 지칠 정도로 뛰어야 하기 때문이다. 뛰어난 체력은 도움이 되지만 아무도 시즌 내내 매주 3번씩 그런 고강도 경기를 할 수는 없다. 모든 선수들은 결국 피로를 느끼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BBC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콘테도 훈련부터 시작해서 선수들 체력을 갈아 마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NG 감독의 축구는 경기장에서도 선수들의 체력을 갈아 마십니다. 이는 NG 감독이 수비 라인을 비이성적으로 올리고 무지막지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런 NG 축구의 강점은 시즌 시작 초반에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BBC는 이런 NG 축구의 문제점을 파악했고 이는 그 이전에 셀틱에서도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보았다. 비록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시즌 후반이나 경기 막바지에 피로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지난 시즌에 그는 벤치에 더 많은 백업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문제는 모든 선수를 만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토요일 히샬리송이 벤치에 앉아있을 때 매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의 인상적이고 솔직한 인간관리 능력으로 모든 선수들을 잘 다룰 수 있다면 토트넘은 탑4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그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컵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팬들은 이번에 단 2번만으로 무도회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셀틱에서부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시즌 후반기 주전 선수들의 체력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이는 큰 문제가 되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여러 선수들이 보강된 만큼 지난 시즌보다 체력 문제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BBC는 분석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시즌 토트넘의 후반기 경기력이 저하된 이유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의 후반기 경기력이 저하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학과 전술은 시즌 초반에 효과적이었죠. 허나 시즌이 진행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로 팀의 주요 선수들의 부상과 체력 저하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핵심 선수들의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팀의 공격력은 급격히 저하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백업 선수들이 기대만큼의 역할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주전과 비주전의 경기력 차이였습니다. 때문에 득점력 부족으로 이어졌고 이 손흥민만 고군분투했으나 곧 경기 결과로 직결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포스테코글루의 공격적인 전술이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빠르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상대팀들이 이에 금방 적응하면서 토트넘의 공격 패턴을 봉쇄하기 시작했죠. 세부 전술이 많이 없는 NG의 전술의 단점이 드러난 겁니다. 상대팀들은 토트넘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특히 시즌 초에 폼이 좋았던 메디슨, 비수마, 사르의 3총사가 후반기 부진했습니다. 중원에서의 압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높은 수비 라인이 상대의 공격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팀이 주저앉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수비적인 불안정성이 큰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토트넘은 시즌 중반부터 수비진의 불안정한 모습이 자주 노출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수비진의 부상과 교체로 인한 조직력 저하에서 기인했죠. 수비 라인의 실수가 많아지면서 실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경기를 지배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공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비적인 부분에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네 번째로 의외로 팀 내 갈등과 분위기 저하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시즌 후반이 갈수록 성적이 곤두박질치자 서서히 팀 내에서도 불만이 생겼겠죠. 이는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특히 주전 선수들과 백업 선수들 간에 괴리감이 생기면서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다는 내부자의 보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축구는 기세 싸움이라고 하죠. 손흥민이 특유의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봤지만 선수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들이 팀의 조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다섯 번째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유럽 무대의 경험 부족 또한 선수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이전에 유럽의 주요 리그에서 감독 경험이 부족했던 인물입니다. 이는 지난 시즌 다양한 컵대회 무대에서 경기 운영에서 한계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전술적 선택이 아쉬웠는데요. 특히 풀럼과의 경기에서 주전을 다 빼고 컵대회 탈락을 기록한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체력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일정이 빡빡해졌고 선수들의 체력은 점차 고갈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로테이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중에 교체 용병수를 쓰는 모습은 자주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전 선수는 이른바 쓰는 선수만 쓰는 스타일인데요. 그렇게 주전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는 경기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로테이션 멤버들은 주전으로 자주 뛰지 못했기에 경기 감각이 둔해져 후반기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BBC가 지적한 토트넘의 후반기 경기력 저하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부상, 전술적인 문제, 수비 불안정성, 팀 내 갈등, 감독의 경험 부족, 체력 문제 등이 겹치면서 팀은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토트넘은 후반기에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는 팀의 전체 시즌 성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시즌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데렐라도 들러리였지만 나중에는 왕자와 결혼하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이 신데렐라였던 손흥민도 이번 시즌에는 해피엔딩으로 트로피와 함께 결혼에 꼴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번 영상도 이렇게 여러분과 축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축구영이었습니다.